예,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의 의원,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죠.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나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의 명단을 받아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7시간 가까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소명을 들었습니다. 12명의 의원에 대해서 소명을 모두 듣고 6명은 출당 조치, 나머지 6명은 소명이 인정된다. 이것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구제를 해주는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죠. 민주당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 더 엄한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12명의 명단, 과연 누굴까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최고위원 체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혹시 또 이준석 대표가 과잉 행동을 하지는 않나?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과 비교해서 훨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이었다. 민주당도 12명이었는데 민주당은 ጭ마 퇴출이었죠. 12명에 대해서 내용도 보지도 않고 전부 탈당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탈당도 하지 않고 지금 허지부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2명이 제명이 되었는데 그 2명은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니까 제명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할 수 없이 제명 조치가 되고 나머지 10명은 지금 허지부지 돼서 탈당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들어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뒤 다른 또 내로남불식 조치를 취했다.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이고 정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방침도 잘 지킨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6명에 대해서 탈당 조치를 했지만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다시 입당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2명의 명단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출당 조치된 6명은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입니다. 이 6명에 대해서는 이제 출당 조치가 된 것이고 나머지 6명 그 가운데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 3명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부동산 매매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했고요.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이 됐고 또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 그 매매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구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권익위로부터 국민의힘의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의혹이 있다라고 명단이 넘어왔는데 대부분 법규 위반이었어요. 법규 위반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이게 곧바로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래도 법규 위반도 심각한 거긴 하지만 가령 부모로부터 농지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한다라는 입장에서 6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혐의를 완전히 벗고 그 다음 입당을 다시 하라 라고 했고 6명은 구제해주는,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비합리적인 조치를 했다가 오히려 반발로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하는 허지부지 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엄벌을 내릴 부분은 엄벌을 내리고 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은 구제를 해주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국민적인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들도 모두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부동산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자라고 하는 또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이나 홍준표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 후보들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가족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나 의혹이 없는지를 한번 검증하는, 이거 당 차원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검증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이 훨씬 우위에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잘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면 지금 유승민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준석 흔들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비대위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준석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공격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의힘 전체로나 유승민 측으로나 누구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하고 선관위 체제의 경선 부분은 전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한 만큼 일단락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비대위에 관한 이야기는 저도 비대위에 관해서 비대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대위로 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요. 비대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리더십이 그만큼 위기에 처했던 거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측이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소재가 꼭 이거일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당 지도부 체제를 흔들지 말아라고 하는데 오히려 유승민 후보 측이 계속 더 문제를 질질 끌고 가면서 논란거리를 더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의원은 충분한 소명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 의혹 명단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서명 내용을 보면 윤희숙 의원과 자신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가족들의 일이어서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 쪽에 많이 가담을 하고 있었다. 5명이죠. 캠프 쪽에 가담을 하고 있어서 윤석열 캠프 쪽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터는 입장에서라도 대권 후보들이 스스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의혹을 공동으로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가 많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단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